정관장은 2016-2017 시즌 이후 6시즌 동안 미뤄온 봄배구 염원을 푸는 것이 최우선인 상황인데요. 지난 시즌에는 승점 1점 차이로 포스트 시즌 진출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력은 그리 나쁘지 않지만 불안한 리시브와 기복 심한 경기력이 최악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호영, 염혜선 선수 등 탄탄한 라인업 위에 지아, 메가 선수 쌍포의 파괴력이 달려 있습니다. 1라운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 선수는 한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득점 7위, 공격 종합 4위로 선전 중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소영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4라운드 4승 2패의 상승세로 지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대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고이진 감독은 지난 18일 화성에서 IBK 기업은행 알토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전반기를 평가해달라는 말에 아쉬운 순위 탓인지 이뤄낸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관장은 시즌 초 5연패에 빠지는 등 이날 경기 전까지 7개 팀 중 5위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희망은 있습니다. 어깨 수술 후 부상에서 복귀한 이소영 선수가 4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코트를 뜨겁게 달구면서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이진 감독은 이소영 선수가 복귀하면서 최상의 전력을 꾸릴 수 있었다고 말하며 오늘 경기를 잘 마무리하고 5, 6라운드 때 자신들의 전력이 잘 연결되면 충분히 봄배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활약하면서 지오바나 밀라나와 아시아쿼터 메가와티 퍼티위 선수의 삼각편대가 살아나고 있는 중인데요. 18일 경기에서는 메가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메가 선수는 24득점, 공격 성공률 64%대를 기록하면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2세트로 넘어가서는 공격 성공률 71%대에 달하는 공격력을 뽐냈습니다. 현재 정관장은 정규리그 4위로 2023-2024 시즌 4라운드를 마치고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IBK 기업은행과 나란히 11승 13패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승점 3점이 더 많은 정관장이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위인 GS칼텍스와 승점 7점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정관장은 최근 아웃사이드 히터인 이소영 선수가 6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고이진 감독 또한 4라운드 정도 되면 정상적인 컨디션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칭찬하면서 공격 각도부터 파워까지 모두 좋았다고 이소영 선수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는 메가 선수와 지아 선수, 이 둘의 쌍포 위력이 위협적이기까지 했는데 4라운드까지 경기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기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소영 선수가 4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한자리를 꿰차면서 공수의 균형이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시에 세터 염혜선, 미들블로커 정호영, 기회를 얻은 베테랑 미들블로커 한송이 선수 등 팀원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선두권 추격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실상 이소영 선수가 돌아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정관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소영 선수는 2023년 4월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았고 긴 재활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11월부터 코트 위에 오르기 시작했고 수비 위주의 플레이로 시작했는데요. 4라운드 첫 경기인 흥국생명전부터는 6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하여 제 몫을 해냈습니다. 4라운드 6경기 평균 리시브 효율은 무려 51%대로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4라운드 한국도로공사전에서는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많은 리시브를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공격력까지 살아난 이소영 선수는 한국도로공사전에서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인 2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공격 점유율을 35%대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소영 선수의 합류와 함께 정상 궤도에 오른 정관장은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 선수와 지아 선수, 아포짓 메가 선수의 존재감이 큰 시점인데요. 여기에 세터 염혜선 선수, 미들블로커 정호영, 박은진 선수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관장은 4라운드 4승 2패로 라운드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V리그에 데뷔한 메가 선수는 아시아쿼터 공격수 중 가장 뜨거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IBK와의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 42%대와 오픈 성공률 41%대로 모두 팀 내 1위에 올랐습니다. 가히 정관장의 보물로 성장하고 있는 메가 선수인데요. 고이진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메가 선수가 공격력이 좋았고 염혜선 선수가 적재적소에 세트를 빼줬다고 말하면서 2세트부터 상대 서브가 강해서 리시브가 흔들렸음에도 선수들이 잘 이겨냈고 이제 5, 6라운드가 남아있지만 5라운드 하나만 남았다는 생각으로 각오를 단단히 해서
5라운드 안에 GS 칼텍스와의 승점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도드람 2023-2024 시즌 V리그 여자부가 브레이크를 지나 5라운드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19일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전을 끝으로 정규 시즌 4라운드까지 7개 팀이 모두 24경기씩 치렀는데요. 오는 27일 올스타전을 앞둔 휴식기입니다. 판도는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즌 전 예상대로 양효진 선수가 있는 현대건설,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 이렇게 투톱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두 팀의 선두 경쟁에 GS칼텍스와 정관장 등이 본배구 한두 자리를 다투는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현대건설은 19승 5패, 승점 58점으로 현재 2위인 흥국생명보다 8점이나 앞선 단독 선두인데요. 현대건설의 에이스 양효진 선수와 모마 선수 외에도 위파위, 정지윤, 이다연 선수 등 다양한 공격 옵션 활용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세터 김다인 선수의 조율을 통한 고른 공격 분포와 빈틈없는 수비 조직력이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라운드 3승 3패로 주춤했지만 2, 3라운드에 걸쳐서 9연승 포함하여 10승 2패로 치고 나갔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6전승을 거두면서 선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코로나19 여파속 두 차례나 우승 도전이 중단되었고 지난 시즌에는 도로공사의 태풍에 휩쓸렸었고 2015-2016 시즌 이후 8년 만에 V3 도전기를 향한 질주의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 현대건설인데요. 한편 흥국생명의 미들 구석인 배구여제 김연경 선수는 어느덧 36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매년 은퇴설이 제기될 만큼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그 최고의 선수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김연경 선수는 명성만큼 흔들리는 팀을 다잡으며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중심에 서서 해결사 역할까지 도맡아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1라운드 5승 1패, 2라운드 6전 전승으로 승승장구했지만 3, 4라운드 들어서 팀원의 부진 속에 주춤하며 현대건설의 선두 자리를 내줘야만 했습니다. 옐레나 선수 대신 합류한 새 외국인 선수인 윌로우 존슨을 비롯한 동료들이 서로에게 부담을 얼마나 덜 주느냐가 다음 라운드의 승리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자 배구는 남자부에 비하여 올해 첫 도입된 아시아 쿼터의 여파가 매우 강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1위 질주에는 공수에서 빈틈을 메우며 활약 중인 위파위 선수의 지분이 큽니다. 흥국생명 또한 시즌 중반 이후 레이나 선수의 비중이 커졌고 정관장의 메가 선수, IBK 기업은행의 폼푼 선수도 시즌 초부터 각 팀의 핵심 선수였습니다. 한편 다가올 트라이아웃에서는 참가국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팀 전력에 맞는 외인 선수들이 기대되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에 본배구를 기대하며 곧 열릴 올스타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판 이슈였습니다.